자, 오늘 330 온에어 시간은 증권부 김은태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왜 겨울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연말 보너스로 이제 불렸던 배당이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최근에 주요 기업들이 결산 배당 기준일을 변경을 하면서 배당을 받으려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달라진 것에 따라서 배당주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배당 기준일이 2024년 결산 실적과 이제 배당을 함께 발표하면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시점인 배당 기준일이 연말이 아니라 연초 2월부터 4월까지 바뀌는 경우가 늘면서 네. 투자자의 관심들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예. 네, 기업들이 연초로 결산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것은 정부가 배당 선진화 정책을 도입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모든 기업의 결산 배당 기준일이 연말이어서 투자자들이 이 배당 금액을 알지 못한 채로 이제 먼저 주식을 한 다음에 몇 달 뒤에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제 2023년 결산 연도부터 배당 기준일을 당해 연도 연말이 아닌 이듬해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우선 확정한 뒤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투자 후배당에서 선배당 후투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변경하면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배당 기준일을 바꾸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 따르면 2023년 연초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이 109개 기업이었다면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243개 기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원래 연말에 배당락 그것 때문에 막 팔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엄청 좀 컸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러고 보니 좀 약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 배당 기준일이 연말일 때는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지난 배당락 1도 연말이기 때문에 그 연말에 맞춰서 주가가 낙폭이 좀 심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요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다음 연도 연초로 옮기면서 이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는 배당락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실제로 그 거래 대금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 거래 대금은 176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74조 7천억 원으로 약 2조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당 기준일이 바뀐 거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노리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배당 금액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 배당금과 배당 기준일을 조금 더 기업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로는 은행주가 있는데 은행주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당 규모를 일제히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요. 주당 배당금을 540원으로 설정하고 배당 기준일은 오는 2월 21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4월 4일로 결정했고요. 이제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KB금융은 결산 배당 주당 배당금을 804원으로 결정했고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로 일주일 신한보다 일주일 뒤로 결정을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주당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줬는데요. 1,800원으로 결정을 했고 우리금융도 660원으로 주당 배당금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2월 28일로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발표한 거를 보면 은행주의 주가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하나금융지주가 이 배당금을 1,800원으로 결산 배당금을 1,800원으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보이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주당 배당금 발표에 대해 시장이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주가 상승이 달려있는 만큼 배당금 발표 이전에 이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좀 강하게 보였는지 그 주당 배당금 추정치가 상행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 기준일이 연초로 바뀌면서 그 배당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이 한 2달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는 때는 어쨌든 이 배당 공시 나오고 나서 이제 적절한 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 팔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전략들을 좀 알 수가
될까요? 네. 이 배당주를 사고 팔 때는 단순히 이 배당금을 얼마 받는다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배당 기준일까지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를 고려해서 좀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 기준일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사실상 이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면 통상 배당 금액이 클수록 고배당 주일수록 배당 규모를 발표한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낙일 전에 배당률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경우 이 배당을 받지 않고 파는 게 좀 나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주가 대비 배당금을 뜻하는 비율이 배당 수익률이 5%인데 이미 주가 수익률이 10% 올랐으면 이 배당금을 받지 않아도 주가를 파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5%인데 주가가 2%까지밖에 못 올랐다. 그러면 차라리 배당 기준일까지 기다려서 배당금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이제 배당 나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배당 나기는 통상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만약에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 나기에 주가를 사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은행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결산 배당 아니라 이제 분기 배당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배당 나길에 주가가 저렴할 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만약 배당주 이제 투자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챙겨봐야 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좀 앞서 말했다시피 이 배당 규모가 크려면 밸류업에서 조금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자체에서 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경기 부진이라던가 이런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주주환원이 좋은 종목의 매수세가 쏠리는 만큼 이 밸류업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올해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금융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데가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는 밸류업 우수기업의 지정감사 유예 가점을 적용하고 밸류업 지수 우선 편입 이런 인센티브를 좀 강조하면서 적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고 또 5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밸류업 기업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법안도 정부가 좀 고려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주주환원 의지가 좋은 강한 기업에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거 밸류업 좀 작년에 막 시작할 때는 엄청 주목됐다가 좀 힘 빠지나 싶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연말 같은 경우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계엄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이 밸류업 정책이 좀 지속성이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올해 정부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밸류업을 강조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환원 그리고 배당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권 바뀌어도 거스를 수 없는 약간 대세처럼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클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배당 관련해서 배당주 투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될지 김응태 기자한테 상세히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